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건강하고 씩씩한 남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졸업한 후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처음에는 엔지니어로 일했지만 약 3년 전부터 인사팀으로 발령받아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제가 맡은 역할은 신입사원을 교육하거나 대학교 취업 설명회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은 여러 명의 담당자가 있고 취업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다 하고 있어서 일정 잡고 장소 섭외하고 설명회 진행까지 하려면 업무가 상당히 바쁩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작년에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들의 취업 설명회를 나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에도 워낙 취업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만 예전에 제가 취업할 때도 취업 시장은 정말 바늘 구멍이었고 여전히 괜찮은 회사는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회사 취업 설명회를 할 때도 많은 학생이 몰렸는데 저희는 대기업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나 포스코처럼 아주 크고 대단한 대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쩌나 싶었지만 인기는 상당한 편입니다. 제가 나온 학교에 취업 설명회를 갔을 때 제 후배들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더 잘 설명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후배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도 해주고 꽤 열심히 하루를 보냈어요. 그중에 정말 간절해 보이는 한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설명회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붙들고 개인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도 되냐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절박해 보이기도 하고 귀여워 보이기도 해서 제 번호를 알려줬어요. 규정상으로는 개인 연락처를 가르쳐주면 안 되지만 모교 후배를 만나면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알려준다고 회사에서 알 리도 없고 노골적으로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이상은 그다지 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뒤로 하루가 멀다 하고 취업이랑은 별로 상관없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회사에 친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냐, 퇴근하면 뭐 하냐 같은 개인적인 질문들을 워낙에 많이 하길래 이 친구가 취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저에게 인간적으로 관심이 있구나 하고 눈치를 챘어요. 남녀 사이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도 여자친구가 없기도 했고 그 친구는 나이가 좀 많았던 편이기 때문에 저랑 나이 차이가 10살도 안 나는 귀여운 여자 후배니까 제가 좋다고 먼저 연락을 하는데 냉정하게 거절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그 여자의 관심을 어느 순간부터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냈고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도 했습니다.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손도 잡고 다니고 술 마시면 볼에 뽀뽀도 하곤 했지만 아직 진도를 끝까지 빼지도 않았고 서로 사귀자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고 사귀자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사귀자는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정말 작고 귀엽고 예쁘고 몸매도 나쁘지 않았지만 제가 여자로서 좋아하는 스타일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귀엽고 애교 많은 스타일의 여자보다는 그보다 조금 성숙하고 나이도 저보다 많고 몸매도 풍만한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했는데 이 친구는 진짜 그냥 마냥 어리고 해맑은 귀여운 아가씨라는 느낌만 주더라고요. 웬만한 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더 좋아했겠지만 각자의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 눈에는 결코 그녀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만 유지하면서 쉬는 날 불러서 같이 밥 먹고 영화 보는 파트너 정도로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 엄마가 친구 만나러 가서 늦게 온다면서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사 먹는 밥은 질리고 집밥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기 때문에 모처럼 자기가 실력 발휘해서 밥을 해주고 싶다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워낙 평소에 거리낌 없이 만나는 사이였기 때문에 집에 가는 것도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가서 밥 먹고 소파에 같이 앉아서 영화나 한 편 보다가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집 근처 마트에서 적당한 가격에 와인도 하나 사들고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이미 밥상이 다 차려져 있었고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든 음식들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평소에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닐 텐데 저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이 조금 감동스럽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이만하면 그냥 사귀자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여자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 후배도 깜짝 놀라고 들어오던 여자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이는데 피부도 정말 하얗고 몸매도 좋고 진짜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이상형이더라고요. 아주 풍만하고 육덕진 그런 몸매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나이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여자가 언니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는 언니가 아니라 제가 만나고 있던 후배의 엄마였고 나이가 40대 중반이라고 하는데 정말 나이답지 않게 피부도 깨끗하고 주름과 잡티도 하나 없으면서 누가 봐도 제 나이 또래라고 해도 믿어질 정도의 여자였습니다. 거기에 몸매가 다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볼륨은 어찌나 좋은지 키가 작고 어린아이 같은 몸매인 후배와는 다르게 정말 원숙한 여성미가 물씬 풍겼어요. 그럼 그녀의 몸매를 감상하던 것도 잠시. 처음에는 좀 놀랐지만 제가 이 친구의 대학교 선배이고 취업 설명회에서 만나서 연락하고 있는 사이라는 것을 듣고는 금방 경계심을 풀고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에게 대기업 다니는 분이 조촐하게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냐고 저를 한껏 띄워주더니 우리 딸아이 취업 좀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저를 보고 웃었는데 웃는 모습은 더 예쁘더라고요. 저도 먹던 밥을 마저 먹고 두 여자와 소파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를 위해서 과일도 깎아서 내어주고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줌마는 남편과 일찍 이혼하고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 살았는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다만 밤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고 그 미모를 보니까 대충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셋이서 한참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 후배보다 아줌마에게 좀 더 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걸 떠나서 말투 하나하나와 제스처에서 남자를 홀리는 매력이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네요. 이런 여자가 왜 지금까지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사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저를 좋아하는 후배의 엄마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아줌마가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으면서 평소 운동하냐고 물어보며 제 팔뚝도 만지고 어깨도 만지더라고요. 콕콕 찌르는 것 같더니 힘 좀 줘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이 저를 대놓고 만졌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더듬으면서 눈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그 눈빛에 빠져들 것 같은 마성의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어찌나 저를 빤히 쳐다보는지 오랫동안 눈을 마주쳤다가는 메두사를 보는 것처럼 몸이 얼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 몸을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과 눈빛에 저는 정말 그 순간 등줄기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또래의 여자들에게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매혹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그녀의 눈빛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셋이서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제 후배는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자리를 비웠고 저는 아줌마와 둘이 마주보고 이야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순간적인 충동으로 아줌마의 다리에 제 손을 올려놓았어요.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그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리를 만진 건 아니었고 너무나 본능적으로 그냥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마음이 바로 행동으로 나와버렸어요. 너무 부드럽고 좋은 느낌이어서 진짜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 그녀의 탱탱하고 쫄깃한 그 살결을 도저히 잊을 수 없네요. 둘이 마주보고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그 아줌마도 처음엔 당황하는 눈치였는데 금방 받아들이고 저를 보며 웃었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저를 보며 눈웃음을 짓는데 저는 그때 제가 이 여자한테 완전히 반하게 됐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둘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줌마가 먼저 저에게 자기는 남편이랑 일찍 헤어지고 지금까지 재혼할 생각 없이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사느라 고생했다면서 이제는 대학까지 다 졸업시켰으니까 앞으로는 내 인생 살면서 재미도 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노골적으로 저에게 추파를 던지는 게 확실했고 그러면서 슬쩍 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도 아까와는 달라진 촉촉한 눈빛이었고 용기를 내서 입술이라도 맞춘다면 모든 걸 가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집안에 후배만 없었다면 정말 남자로서 용기를 냈을 텐데 정말 간신히 약물고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당장의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후배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다시 상황은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사를 하고 나서려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제게 핸드폰 번호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나중에라도 자기 딸 취업 준비할 때 물어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겠다면서 제 휴대폰 번호를 가져갔고 그 뒤로 한참 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후배에게는 계속 연락이 왔지만 솔직히 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여자로 보이지도 않았고 그녀보다는 그녀의 엄마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만 만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아줌마에게서 연락이 왔고 집 근처의 조용한 술집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바로 씻고 준비하고 달려나가는데 약속 장소는 개별룸으로 이루어진 조용한 일본식 선술집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슨 이유로 제게 연락을 했겠습니까? 술은 뒷전이었고 1시간 만에 술집에서 나와 바로 호텔로 향해서 아줌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그녀에게 들이댄 게 아닌가 싶지만 그녀는 그런 저의 모습까지 모두 받아줬으며 표정을 보고 있으니 능숙하고 익숙하게 저를 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나 잘 아는지 정말 남자를 황홀하게 만들 줄 아는 손기술로 저를 잔뜩 만족시켜줬고 그 뒤로 거의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직업으로 밤일을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아이를 키워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을 했고 나중에 저랑 정말로 잘 되면 그 일을 그만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득해서라도 그렇게 해야겠죠. 게다가 썸 타던 친한 후배가 그녀의 딸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런 건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바로 그녀에게로 달려갈 거예요. 제 평생에 이렇게 저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여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앞으로 그녀와 행복한 날들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저희 둘의 사이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과 복수를 성공한 돌싱녀입니다. 이런 제 소개를 황당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10년 전 사람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정말 나쁜 놈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결혼의 시작은 바람이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에 정말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첫바람을 알게 되었을 때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뱃속에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남편 놈이 싹싹 빌길래 믿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또 바람을 피웠고 나중에는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저 때문에 바람을 피운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오히려 제 탓을 하더군요. 출산 후에도 처녀대의 몸매와 피부를 유지했었고 외모도 엄청 이쁘진 않지만 싱글 때는 가끔 헌팅을 받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횡령하다가 잘리게 되었고 집에서 1년 정도 놀았습니다. 저는 계속 회사를 다녔기에 낮에는 남편 혼자 있다가 오후 되면 아이가 집에 옵니다. 어느 날 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아빠가 어떤 아줌마랑 있는데 옷 다 벗고 거실에서 술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갔다가 놀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려고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바로 퇴근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가보니 제 침대에서 그놈들이 그 사랑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최대한 힘을 모아서 소리를 질렀지만 정말 무덤덤하게 쳐다보더니 다시 이어서 그 사랑 노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거실에 나와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눈인사하더니 남편 놈한테 인사하고 나가는 것이었고 남편 놈도 시 웃으며 거실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봤으면 같이 와서 즐기면 되지. 뭐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놈 진짜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말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당분간 아이랑 엄마 집 가서 지내겠다고 하고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마음대로 하라며 그냥 TV를 보더군요. 엄마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꼭 복수를 하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저런 놈이 내 자식의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고 일단 그 내연녀와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내연녀는 남편보다는 8살 저보다는 5살이나 어렸습니다. 젊고 이쁜데 왜 능력 없는 유부남을 만나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저보고 왜 아직도 이혼 안 하고 같이 살면서 자기들 연애를 방해하냐고 역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그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행을 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어느 작은 빌라로 들어갔고 남동생으로 보이는 남자와 다시 나와서 마트 갔다가 장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어봐서는 남매 사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 남동생을 꼬셔서 똑같은 입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생각하며 계획을 짰습니다.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남동생이 다니는 헬스장을 등록하고 주로 다니는 카페에서 자주 커피를 마셨으며 옷도 액세서리도 젊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지나고 우연치 않은 기회로 그 남동생과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유부녀인데 이혼을 준비 중이며 남편이 바람을 자주 피는데 지금도 바람 피우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아이가 있는 것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끔 가다 밤에 속상하다 힘들다며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고백을 하였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동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친누나랑 둘이서 살고 있으며 누나이면서 엄마 같은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친누나도 자기를 동생이면서도 아들처럼 챙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누나한테 저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만나고 싶다며 오늘 시간이 되면 보자고 하였습니다. 남동생은 내 남편의 내연녀인 자기 친누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간이 된다며 저녁에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남동생 옆에 팔짱을 끼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내연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제 머리를 잡아당겼고 TV에서 보던 것처럼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남동생은 보자마자 친누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고 완전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의 바람 상대가 본인 친누나라는 것을 충격을 받았는지 남동생은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내연녀는 저한테 당장 헤어지라고 뭐 하는 추태냐고 화를 내었고 나도 내 남편처럼 젊은 남자랑 바람 피우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늙은 남편보다 젊은 내 동생이 힘도 좋고 시간도 길어서 좋다고 하였습니다. 내연녀는 미쳐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동생은 들어왔고 본인은 제가 너무 좋아서 계속 만나고 싶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으니 내 연녀인 친누나에게 간섭하지 말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내 연녀는 저를 가리키며 이 아줌마는 유부녀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물었고 이혼할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남동생은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의 대화가 장시간을 오고 간 후 헤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내 연녀가 조용히 단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그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내 연녀가 제가 남편과 이혼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해주고 그 후에는 남편과 헤어질 테니 자기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동생의 향한 마음은 진심이라며 도와준다면 빨리 안정적으로 만남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 연녀는 바람의 증거를 전부 전달해 주었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과거에 피웠던 수많은 바람 증거들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내연녀의 도움으로 남편에게 위자료 재산 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며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연녀와 남편은 헤어졌습니다. 그때쯤 저도 내연녀 남동생과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회사도 그만두고 연락처도 변경하고 제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2번 다시 결혼을 안 할 겁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꼭 눌러주세요.